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압니까? 바이러스. 네. 뭐 듣기만 했지 보지는 못했어, 그죠? 워낙 작으니까. 바이러스 하면 좋은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생각이 들어요? 안 좋은 생각이죠. 예? 안 좋은 이 바이러스란 그 단어는 라틴어 비루스에서 왔는데요. 독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독. 예, 이게 바이러스 하면 사람들이 뭐 공포, 두려운, 광견병, 뭐 매도 이런 게 다 뭡니까? 바이러스예요, 그죠? 좋은 바이러스는 없을까요? 행복 바이러스 있잖아요. 네. 행복 바이러스가 있지. 어쨌든 이 천년두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구 역사에서 전쟁으로 죽은 숫자보다 천년두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근데 인류가 바이러스와 싸워가지고 유일하게 이긴 예가 천년두예요. 근데 감기와는 아직도 못 이겼어. 감기는 아직 있잖아요. 천년두는 없지만,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스페인 독감이 1918년에 처음 발생해서 한 2년 동안에 한 5천만 명 가까이 죽었으니까요.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점령했잖아요, 그죠? 군대의 힘으로 이겼을까요? 뭘로 이겼을까요? 천년두로 2,500만이 다 죽어버리고 100만 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무서운 거예요, 저기. 이제 1932년에 전자현미경이 발명되면서 처음 바이러스를 보게 됐어요. 이 크기가 20에서 200 나노메다라 그러는데 내가 봐서는 20 이하는 볼 수가 없다 보니까 22지 그 이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나노메다라는 건 뭔가 하면 10억 분의 1메다입니다. 그 10의 동그라미가 9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 크기는요, 동그라미가 10개 있는 거예요. 100억이에요. 예. 셈치로 따지면은 1000만 분의 1셈치가 되겠죠. 1나노메다가.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원자가 두 개 딱 붙어서 제일 작은 크기가 이 수소예요. 수소. H2. 근데 이것보다 뭐 조금 별로 차이 없어요. 거의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바이러스 하면은 왜 사람들이 겁을 먹을까요? 일단 좀비 영화 들어본 적 있죠? 좀비 영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뭐 드라큘라가 되고 막 이상한 사람의 행동을 하고 엄청난 괴력을 나타내고 그런 좀비 영화가 전부 다 그 원인 제공자를 뭘로 주연으로 썼을까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다 주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뭐 인베이전, 스테이크랜드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공포스러운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영화화한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사람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포 영화들은 거의 다가 보면 좋은 쪽으로 바뀔까요? 안 좋은 쪽으로 바뀔까요? 예, 안 좋은 쪽으로 바뀌어요. 근데 만일에 이 바이러스가 진짜 유전자를 바꾸고 성격을 바꿀 수 있다면 좋은 쪽으로 바뀌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이건 대박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예. 이 바이러스는요, 다른 생명체의 세포를 집으로 살아. 그걸 공장을 삼아가지고 자기들이 번식해요. 이 세포 속에 들어갔을 때는 완벽한 생명체인데, 다른 생명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 있을 때는 완벽한 무생물이에요. 이해됩니까? 뭐 흙이나 이 바위처럼 그냥 무생물인데 세포 속에만 들어가면 그 세포를 공경 삼아서 세포의 유전자를 바꾸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숙주, 세포가 죽으면 바이러스도 죽어요. 근데 왜 얘들이 자기들의 숙주인 세포를 죽일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HIV 에볼라 바이러스는 원숭이, 천연두 한타 바이러스는 쥐, 조루 인플루엔자 뭐 H5N1은 철새가 다 이 숙주잖아요, 그죠? 근데 철새는 안 죽거든. 예? 쥐도 안 죽고 원숭이도 안 죽어. 그래서 이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기생하는 숙주가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하나가 개성을 다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절대로 자기 숙주에게 해를 안 입히고 공생해요. 공생이 뭔지 알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개미하고 진딧물은 뭐 합니까 서로? 공생해요. 그 다음에 콩하고 뿌리혹 박테리아도 공생해요. 흰개미는 나무를 파먹어. 나무 소화기 없는데. 그러면 장에 있는 트리코님파라는 미생물에 의해 가지고 서로 공생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원숭이나 쥐나 철새 속에 있는 이 바이러스는 공생하면서 잘 사는데 이게 사람에게 딱 왔을 때는 공생이 아니고 기생이 돼요. 그럼 사람 몸에 들어왔을 때는 얘들이 왜 공생이 안 되고 기생이 될까? 그리고 바이러스는 얼마나 많은 종이 우리 몸에 살고 있을까? 그리고 이 기하고 바이러스는 어떻게 다를까? 자, 이 사람의 세포에 기생하는 걸 바이러스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세균 있죠? 곰팡이. 이런 속에 들어가서 번식해서 곰팡이하고 세균을 죽이는 바이러스를 파지라 그래요. 파지. 이 무슨 말인가 하면 박테리아 포식자. 다제내성균이란 거 압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에 사료에 항생제가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영국 정부가 의뢰한 최근에 한 연구가 추정한 바에 따르면요, 2050년이면 1,000만의 사람들이 다제내성 감염으로 해마다 사망할 수 있다. 1,000만 명이. 이게 우리가 음식이나 이 생활 속에서 이 섭취하는 들어온 항생제로 인해 가지고 이게 변이된 박테리아 균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길 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년에 1,000만 명이 죽는데, 암 환자로 1년에 800만 명이 죽는데 뭐보다 많이 죽어요? 암 환자 숫자보다도 앞으로는 더 많이 죽는다. 자, 그런데 이 파지는 이 박테리아, 세균을 죽이는 킬러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곰팡이가 암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만일에 곰팡이 속에 들어가서 곰팡이를 파괴시키는 파지, 박테리아를, 바이러스를 잘 만들어가지고 넣으면은 암이 어떻게 될까요? 암이 정복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 FDA가 2015년에 흑색종 바이러스 치료제를 승인했어요. 그리고 미국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에서는 아데노 바이러스를 가지고 뇌종양을 파괴하는 이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요. 미국 워싱턴 대에서는 지카 바이러스를 가지고 뇌종양을 없애는 걸 이제 연구하고 있고요. 프랑스 트랜스진 연구팀은 우두를 가지고 피부암을 정복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어요. 결국은 바이러스가 답이다, 그죠? 왜? 본래 숙주인 원숭이나 쥐나 말이지, 그죠? 아까 말한 철새 속에서는 이상이 없는데 인간의 몸에 들어왔을 때 얘들은 문제를 일으킬까? 그래서 제가 살펴봤더니만 바이러스는 말 그대로 천사표예요. 천사가 있다면 이 세상에 바이러스밖에 없어요. 절대 나쁜 바이러스는 없어요. 이 바이러스는 소우주라는 인체 속에서 사는 인류예요, 인류.
얘들이 없으면 모든 대사가 끝나버리고 인간이 죽게 돼 있어. 무생물로 돌아가요. 근데 인체가 곰팡이나 세균에 감염이 되잖아요. 그죠? 감염이 되면은 얘들이 그것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자기들의 번식력을 왕성하게 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지. 많이 증식이 돼서 나오는 거지. 원래는 뭐가 문제예요? 곰팡이나 세균이 문제예요. 어떤 바이러스도 나쁜 바이러스는 없어요. 지금 이 바이러스, 이 피 한 방울을 딱 채취를 하면요. 현재 과학도 거기서 206종의 바이러스를 순식간에 감별하는 이제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스티븐 엘레지라는 하버드대 브리금 앤 위민스 병원 교수는 우리는 사람의 혈장에서 혈액 속에서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어떤 바이러스들이 들어왔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검사 방법을 개발했다. 뭐 몇 년 전에 내가 감기를 알았을지라도 그 흔적까지도 찾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어요. 대단하지, 그죠? 네. 이 파동으로 감지해보면요. 우리 몸에 뭐 호르몬이 몇 종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 좁쌀을 한 말 갖다 놓고 이게 몇 개입니까 했을 때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아요. 일단 파동으로 감지하면 우리 몸에 혈액의 생명은 호르몬이고 호르몬의 종류는 645개예요. 그런데 이 호르몬들이 여러분 정확하게 분비돼서 피를 돌다가 정확한 제자리에 찾아가는데 얘들이 머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옮겨갈까? 어떻게 옮겨갈 것 같아요? 길 안내자도 없는데 어떻게 옮겨갈까? 얘들은 물질이 불가한데 이것을 옮겨서 인체가 정상 작동하게 해주는 게 바이러스예요. 그 수가 17만 9,245종이에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몸이 소우주라 그러잖아, 그죠? 이 바이러스들은 우리 각자의 소우주라는 곳에 사는 백성들이에요. 예. 근데 제일 문제가 이제 프라이온이라 그래가지고 얘들이 이제 곰팡이가 감염된 세포 속에 들어가 싸우다가 이게 뭐가 기능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그 변형된 바이러스가 계속 세포가 말이죠. 계속 살아있을 때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괴하고 변형된 단백질을 없애서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고요. 이 바이러스를 연구한 사람들이 보니까 알고 계십니까? 바이러스는 감염 세포를 통제하여 더 많은 바이러스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몸의 세포 내에는 무조건 바이러스가 다 있다고 보면 돼요. 그 100쪽이면 100쪽 말이고, 그죠? 60쪽이면 60쪽이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이 곰팡이는 이게 다 음양이 맞는 무국에만 살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액 속에 균이 생기면 죽잖아요. 그죠? 폐혈증으로 죽잖아요. 그 피는 무국이. 뭐가 못 사니까? 균이 못 사니까. 애들이 언제나 지비를 하죠. 근데 이제 이걸 또 잘 살펴보면은 이 바이러스들은요, 거의 다가 핵 분열 에너지 아니면 핵 융합 에너지로 작동이 돼. 그 핵 융합 에너지로 작동되는 모든 자연 속에 바이러스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보이지 않는 창조주와 소통을 한다든지, 내가 바이러스와 소통한다든지, 얘들과 인격적으로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핵 분열 방사능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 파동을 가져와서 연결했더니만, 예? 지난번에 가서 울진 가서 가져왔잖아요. 연결했더니만 얘들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번 주도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이제 김영광이라는 아주 당뇨도 심하고 저번에 보셨지 그죠? 지금 눈도 이게 실명 상태 가까워요. 이번에 이제 거기 갔어. 염전 해변에 한번 걷고 그 다음에 남사구 유적지에 갔는데 가면서 계속 통화를 했는데 갈 때마다 몸이 그냥 완전히 바뀌어버려. 실제 초능력이 내려오고 있어. 그래서 오늘 그랬어요. 당분간 우리가 시험해보자. 당신은 매주 월삭으로 정해진 그 기준으로 정해진 안식일에 무조건 와라. 나는 당신의 손을 하나도 안 댄다. 그럼 그 결과를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이러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라는 단어는 뭘까요? 이 우주 속에 있는데 이게 도대체 인간이 밝히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파동을 연결해 보면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로만이 이 바이러스가 온 우주와 소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도 소통이 돼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타이미지 뱅크라는 데서 제공한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 몸 안팎에 거주하는 바이러스들은 질병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인체 바이러스들의 새로운 역할이 밝혀지고 있다. 인체 박테리아들과 더불어 인체의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주는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암흑물질로도 불린다. 이건 영감의 글 같아. 바이러스를 보이지 않는 손 또는 암흑물질로도 불린다. 왜? 인간이 감지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염병 주범만 있는 게 아니다. 바이러스는 별 증상 없는 인체 공생 이딴 발견. 보니까 우리 몸하고 공생하고 있더라. 그래서 무조건 적으로 보지 말자. 그래서 일부 바이러스는 만성적 감염, 다른 질병 증상에도 영향, 만성적으로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좋은 결과를 주더라. 또 C형 GB 바이러스는 에이즈를 억눌러 생명을 연장하더라. 네? 에이즈 바이러스를 억제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바이러스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에이즈가 걸려도 죽어요, 안 죽어요? 면역 결핍으로 뭐 설사해서 죽거나 이런 게 없더라. 그죠? 그 다음에 암세포만 골라 감염 사멸시키는 항암 바이러스도 이제 치료제로 선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와서는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DNA 안에, 우리 유전자 안에 화석처럼 자리 잡고 질병과의 면역 전쟁 전사일 수도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우리 모든 유전자 속에 화석처럼 자리 잡고, 화석이 자리 잡았다면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질병과 면역 전쟁의 전사일 수도 있다. 제가 오늘 보니까 바이러스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박테리아, 곰팡이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인체는 초거대 생명복합체다. 전에는 이것이 두려움과 공포의 바이러스였는데 이제 와서는 과학이 발달되면서 바뀌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이러스 폭풍 시대를 펴낸 네이선 울프 박사는 착한 바이러스에 대한 최근의 새로운 발견들을 소개했다. 치명적인 신종 변종 바이러스가 인류를 위협하지만 이런 온순한 바이러스들은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좋은 무기가 될 수도 있다.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최고의 연구가인데 울프는 공중보건의 궁극적 목표가 멸균된 세계가 아니라 우리는 막 균이고 바이러스 다 죽여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멸균된 세계가 아니라
해로운 병원균을 식별하여 통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이러스나 세균을 통제하는 거지. 항암제 딱 맞아가지고 장내 세균 다 죽여버리면 설사해버리고 그냥 힘들어지잖아요. 예. 우리 몸 안에 혹은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어떤 병원균이 우리에게 이롭고 어떤 병원균이 악당인지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면 말 그대로 곰팡이나 세균의 문제지 바이러스는 문제 아니라 이거예요. 언젠가 이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면 대부분의 뜻밖의 사실에 깜짝 놀랄 것이다. 영감적으로 썼어요. 해로운 병원균이 소수에 불과하다는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중보건이 완전히 멸균된 세계를 목표로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병원에 가면 막 멸균 아닙니까? 뭐 조금만. 예. 해로운 병원균을 찾아내서 통제하겠다는 목표이면 충분하다. 그들이 왜 나쁜 짓을 하는지 그 원인만 제기해주면 세균도 천사표 세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이러스를 갖다가 기생물로 보지 말고 뭘로 봐요? 공생물로 봐야 된다. 이들이 없이는 우리도 죽는다. 왜? 우리 유전자 내에 화석처럼 들어앉아서 인간의 지성을 대변해 주는 거니까. 아까 말했죠. 천사가 있다면 바이러스다. 또 인체는 우리가 말하잖아요.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와 소통하는 유일한 매체예요. 내가 이게 파동을 보고 있고 색으로 감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네. 바이러스가. 내 안에 바이러스가 파동을 보고 감지하고 색깔을 입혀줄 수 있어요. 얘가 우리보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훨씬 지금. 그래서 내 몸에 이 바이러스의 파동을 제거하니까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바이러스는 내 안의 DNA처럼 완벽하게 화석처럼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유전자를 회복하고 곰팡이 감염 시 세포를 파괴하는 제3의 면역계다. 면역계, 인체 면역계예요.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많은 암 환자와 만성병으로 사는 분이 죽었을 것이다. 내가 봤을 때. 우리가 이 몸 안의 호르몬을 어떻게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세포의 지성이라는 것은 체세포의 지성일까 아니면 바이러스의 지성일까요? 바이러스의 지성이에요. 그리고 얘들은 소우주라는 인체의 지배자다. 그리고 얘들에게도 왕이 있는데요. 우리 뇌의 송가체를 관장하는 바이러스가 최고 높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이집트의 외눈 알지 그죠? 예, 그것이 이 바이러스를 얘기한다. 얘들은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이. 송가체가 보는 게 아니고 송가체 속에 있는 뭐가 봐요? 바이러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인체를 지배하지 않으면 인체는 무생물이 우리 다 죽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큰 우주 안에 내 있고 내 몸이라는 우주 안에 또 뭐가 있어요? 또 소우주가 있고. 그래서 이제는 뭐 병을 고치는 그런 게 아니고 건강한 인체라는 소우주의 시스템을 해보게 됩니다. 그죠? 인간과 바이러스가 탄생부터 만나지 못하면 둘 다 무생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성소는 인체 내의 바이러스 생명체를 회복시켜가지고 인간 소우주를 갖다 회복시키는 사용 설명서에 있다. 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회복시키려고 해가지고는 아무리 해도 안 됐어. 근데 내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 그러니까 이게 천사시여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전령들을 갖다가 회복시켜가지고
이들이 나를 회복했을 때는 인생이 바뀐다. 그래서 내가 이래 한번 적어봤어요. 홍연 선생님은 인체 내의 바이러스와 소통하고 바이러스를 통해 병균을 죽이고 감염을 저해하고 우주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다. 울진 갔다 와서 그 파동이 오면서 이걸 이제 보게 되는데요. 난 바이러스가 인체라는 소우주의 감정과 지성과 육체 모두를 통제함을 보았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런 세계가 있다니. 예. 바이러스는 완전한 신의 인격체. 완전한 신의 인격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지 못할 때 대리자를 보내는 게 천사인데 그게 바이러스. 아직은 제가 미완성이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또 아직도 길을 완벽하게 누구라도 느끼게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미비한 점이 있지만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네게 호소하는더라. 피에 뭐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을까요?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혈액 속에 바이러스의 음성이에요. 혈액 속으로 들어온 바이러스가 계속 세포 속에 좋은 바이러스를 공급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성수에 보면 들어가서 모든 기물에 피를 바르잖아요. 그죠? 피. 생명을 주는 바이러스를 갖다 전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보면 모세가 잡고 짐승을 잡았겠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에 네 기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 피를 갖다가 바르고 이런 것이 성경에 많습니까? 그게 전부 다 뭐 얘기예요? 바이러스 얘기예요. 바이러스. 피가 조직 속에 바이러스를 증식하고 생명을 회복하고 곰팡이가 있으면 죽이고 그래서 이 노시라는 파동은 곰팡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노바다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 우리 감기 바이러스 자꾸 손 씻으라는 게 뭘까요? 얘들은 외부에 있을 때는 씻어버리면 터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매일 저녁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 레위기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마가복음 6장 13절이죠. 많은 병인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야, 이게 무슨 뜻일까 해서 이제 바이러스에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얘들이 하는 말이 참기름, 들기름, 올리브유, 옥수수 기름 안 되더라고요. 이 바이러스가 곰팡이에 감염된 세포를 완벽히 바꾸는 파동. 여러분 집에서 그 먹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우리에게서 정보를 보내줄 때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과거에 왜 성경에 보면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는지, 기름을 발라서 사람을 갖다 안수하고 세웠는지. 예레미야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근데 뭘로 구원을 해준다는 표가 없잖아요. 표가. 그래서 뭘로 구원해준다는 표가 없어요. 분명히 성경의 시편 60편 4절에 보면 주를 경유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이 길이라는 건 우리 그런 게가 아니고 표징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뭔가 표징을 준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신다면 무슨 표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습니다.
안식일에 생명하는 회복하는 표징이라면 울진에 넣어놨으니까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정말 거기에서 매번 갔던 사람들에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병 고침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냥 가보세요. 그런 거예요. 가보시라고. 진짜 그것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아마 거기 인산이 일어날 겁니다. 네. 자,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치라 그러셨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였었어.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신다는 무슨 표징을 좀 가지기를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게 이제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현대과학이 이제 와서 죽음의 사자 바이러스가 죽음의 사자가 아니고 행복 바이러스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고쳐주실 때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초능력의 능력을 주시고 인체를 회복시킨다면 여러분 믿어지시겠어요? 그 울삭 안식일에 울진에서 오는 그 파동을 땡겨가지고 우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이러스가 온 우주와 소통하고 우리 소주 전체와 채널링을 할 수 있고 모든 자연 속에 만물 속에 있는 그거 다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무하고 소통하고 짐승하고 소통하는 게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년 동안 집중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이 바이러스를 이제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는 제 그 공부방에 막 옆에 쫙 붙여놓은 거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서 다 같이 버려버렸어요. 그것이 뭐였는가? 바이러스를 만나기 위한 준비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과학이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과학이 분명히 내가 오늘 말한 걸 밝힐 거라. 기는 과학이고 이것은 뭐에 관한 거예요? 체세포 속에 들어앉아서 유전자를 지배하는 뭐란 말입니까? 바이러스. 이따 해보겠지만은 바이러스 작동 중지하면은 우리가 기를 넣어도 안 들어가. 바이러스 작동하면 이게 소통이 돼. 그러니까 바이러스는 여러분 왔다 갔다 그런 게 아니고 언제나 행복 바이러스다. 그냥 마음속에 미소 짓고 웃어서 행복 바이러스가 아니고 실제 인간의 유전자 속에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행복 바이러스가 있고 인간의 이 기억 속에서 안 좋은 트라우마를 제거하는 도말을 시키는 바이러스가 있더라. 나쁜 기억 지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저는 이 시스템이 이제 곧 완성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기의 세계라는 것이 저는 처음에는 체세포의 지성으로 알고 계속 왔는데 이제 바이러스와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우리 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언제나 송장 하나였다. 네? 송장 하나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러스라는 하늘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우리 DNA 속에 들어와 삶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생명 있는 삶을 살았고 그 바이러스가 하늘이 우리에게 보내준 천사였고 하나님의 생명이었고 재창조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모두가 건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당분간은 우리가 이천에서 계속 강의를 하니까 오실 분들은 이천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